화면이 켜집니다. 새벽 2시. 불 꺼진 거실. 컴퓨터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안 켠 스탠드와 노트북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만 방을 비춥니다. 남자의 눈은 충혈돼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는 땀이 배어나오고 있고 노트북 화면에는 좁은 병실이 보입니다. 창문도 작은 오래된 요양병원 3인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작은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3월 15일 오후 9시 12분. 남자는 그 숫자를 한번 쓱 훑어보고 재생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재생을 클릭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속 병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연보라색 조끼를 입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요양병원 간병인 오미경. 그녀는 방문을 발로 툭 차듯 닫아버립니다. 문이 쾅 하고 울립니다. 침대 위에는 마른 노모가 누워 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 73 박순자. 팔뚝에는 보라색 멍이 군데군데 퍼져 있고 손등에는 누가 꽉 잡았던 자국처럼 진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미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유, 또 기저귀 쌌어요? 진짜 귀찮게 하네. 어르신.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요. 네,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은요? 눌러도 늦게 부르면서 뭘 말을 해요. 이 나이에 애도 아니고. 오미경은 대답도 듣지 않고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상체를 세웁니다. 아, 어이쿠. 노모의 몸이 침대 난간에 세게 부딪힙니다. 카메라가 멀리서 찍고 있지만 그 소리는 분명합니다. 탁. 순자의 팔에 있던 멍 자국 위로 더 진한 자국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아가씨, 조금만 천천히. 이 말을 들은 오미경이 벌컥 화를 냅니다. 천천히요. 제가 몇 명을 혼자 돌보는 줄 알아요? 나도 허리 나가겠어요. 진짜. 오미경은 또 한 번 팔을 위로 쑥 끌어올립니다. 순자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노트북 앞에 남자. 이민준. 44.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음 장면. 오미경이 밥이 담긴 숟가락을 크게 떠서 순자의 입 앞에 가져다 댑니다. 아, 하세요. 조금만 작게. 아유, 그러다 언제 다 먹어요. 나도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그녀는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 넣습니다. 밥이 입가에 묻고 턱으로 흘러내립니다. 아이, 진짜 왜 이렇게 흘려요. 애도 아니고. 오미경은 휴지로 턱과 입가를 거칠게 문질러 닦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떨리는 노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좀 알아서 드세요. 나 혼자 환자 4명 보는 거 안 보여요? 영상이 계속됩니다. 오미경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순자는 아무도 없는 병실 천장을 바라본 채 조용히 울음을 터뜨립니다. 흑. 세상에서 제일 작은 울음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타고 거실 안을 가득 메웁니다. 민주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폰을 확 뽑아 던지듯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가운데 일시정지된 장면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팔뚝에 멍이 가득한 노모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이불을 쥐고 있는 떨리는 손가락. 민준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뜹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화면 구석의 날짜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옵니다. 월일 오후 9시 12분. 바로 그 날짜, 딱 일주일 전. 그는 어머니 병실 탁상시계 안에 손톱만한 카메라를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나이 들면 멍도 잘 드나 보다. 넘어지셨겠지. 노인들은 균형도 안 좋으니까. 하지만 지금 화면 속에서 어머니 팔에 새로 생기는 멍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말을 뱉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넘긴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에서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조금 돌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복도 끝에서 낮게 켜둔 TV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나옵니다. 오래된 요양병원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얀 벽에는 낙상주의라는 종이가 테이프에 붙어 있고 복도 바닥은 광이 나지만 어딘가 싸늘합니다. 민주는 과일 봉지가 든 오른손을 좀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왼손에는 작은 국화꽃 한 다발. 304호. 목이 조금 말라온 민주는 잠깐 숨을 고르고 병실 문 손잡이를 돌립니다. 끽. 엄마. 나왔어.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던 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왔네. 바쁜데 또 뭘 오냐. 그냥 전화만 해도 되는데. 민주는 억지로라도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 얼굴 보러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봉지에서 귤과 바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으려다 민준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춥니다. 팔뚝과 손등, 지난번보다 더 진해진 멍 자국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속까지 퍼진 듯한 자주색, 얼마 전에 생긴 듯한 연한 파란색, 층층이 겹쳐진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 이것도 넘어졌어?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순자는 얼른 소매를 끌어내려 멍 자국을 가립니다. 에이, 별것도 아니다. 침대 난간에 잠깐 부딪힌 거지 뭐. 노인네 피부가 얇아서 그래. 툭 닿으면 그냥 이렇게 돼. 근데 지난번에도 넘어진 거라 했잖아. 이번엔 어디 부딪힌 건데? 아유, 잊어버렸다. 밤에 일어나려다가 그냥 탁 그랬지 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연보라색 조끼를 입은 간병인 오미경이 들어옵니다. 어머, 아드님 오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셨어요. 아까는 점심도 조금 더 드셨고요. 민준이 멍 자국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묻습니다. 간병인님, 혹시 여기 팔이랑 다리에 멍이 자꾸 생기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또 늘어난 것 같아서요. 오미경은 한 박자 멈칫했다가 곧바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꿉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이 밤에 자꾸 혼자 일어나려고 하셔서 그래요. 제가 붙잡아도 갑자기 푹 쓰러지면 침대 난간이나 휠체어에 부딪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조심은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멍이 금방금방 드세요. 순자가 얼른 거듭니다. 그래, 그거야.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뭐. 미경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민주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멍이 자주 생기면 혹시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오미경의 눈빛이 잠깐 굳다가 다시 웃는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요, 아드님. 저희가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보호자분 안 보실 때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뭐라도 생기면 다 저희 탓이니까요. 순자가 말합니다. 됐어. 민준아, 괜히 사람들 오해하게 하지 말고. 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아. 민준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엄마가 괜찮다니까. 하지만 그의 눈은 끝내 어머니 팔에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민주는 목도리를 턱까지 끌어올리며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몇 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노란색 입원비 영수증이 한 장 놓여 있습니다. 입원비, 간병비, 식대, 각종 검사비, 숫자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근데 이 돈이 정말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있는 걸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지, 여동생입니다. 민지야. 오빠, 엄마 병원 다녀왔어? 응, 방금 나오는 길이야. 엄마는 어때 보여? 나 요즘 전화하면 자꾸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그게 더 불안해. 민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합니다. 얼굴은 그냥저냥. 근데 팔이랑 손등 멍이 좀 더 늘었더라. 또 지난번에도 있다며. 넘어졌다고. 이번에도 넘어졌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자주야. 혹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 간병인이 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 민주는 정면만 바라봅니다. 앞 유리 너머로 병원 건물이 싸늘하게 서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 우리 엄마도 사람인데
설마 그런 일이, 설마 하는 일이 사람 일인데. 민지는 한숨을 쉽니다. 오빠, 그냥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의심도 해봐. 엄마는 원래 자기 힘들다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민준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알았어. 일단 상황 좀 더 지켜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준은 한동안 차를 출발시키지 못합니다. 설마, 그래도,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설마와 혹시가 서로 부딪히며 빙빙 돕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요양병원 학대, 간병인 폭행, 부모님 멍.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많은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팔 다리가 멍투성이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간병인 폭언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글 속 사진들에는 자주색과 파란색이 뒤엉킨 팔과 다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팔과 너무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거실로 나오던 아내 지연이 말을 겁니다. 여보, 또 그거 보고 있어?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냥 비슷한 사례가 있나 해서. 지연이 그의 옆에 앉습니다. 나도 솔직히 요즘 어머니랑 통화하면 마음이 좀 이상했어. 예전엔 그래도 농담도 하시고 괜히 우리 걱정한다고 끊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뭘 물어봐도 괜찮다만 반복하시잖아. 지금 그 말이 더 무서워.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턱대고 병원이나 간병인을 의심하는 것도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지연이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그거 있잖아. 초소형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거. 그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때? 민준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몰래 촬영을 하자고? 응. 나도 그게 100%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법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처럼 설마만 하다가 나중에 진짜 나쁜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되면 그때는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병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싫어하실 것 같고 다른 환자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음성 녹음이라도 아니면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녹음기를 두겠다고 허락을 구하든가. 지연의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오늘 본 어머니 팔에 멍 자국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그때 크로를 내리다가 한 댓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맞고 계셨을 겁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이틀 뒤 점심시간. 민주는 회사 근처 전자상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통로마다 각종 카메라와 녹음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 매장 유리 진열장. 손바닥만 한 디지털 탁상시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뭐 찾으세요? 점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방 안에 두고 그냥 녹화만 되는 거 있나요? 움직임 있으면 자동으로 찍는 그런 거요. 아, 시일처럼 쓰시는 거요? 요게 요즘 제일 많이 나가요. 시계처럼 생겨서 티 안 나고 와이파이 연결하면 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점원은 작은 탁상시계를 하나 꺼내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숫자가 크게 보이는 전자시계입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시계를 들고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집에서 아이 보는 용도로 쓸 겁니다. 점원은 대수롭지 않게 웃습니다. 다들 그렇게 쓰시죠. 사용법은 여기 설명서에 있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카드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가게를 나서며 민주는 손에 든 작은 박스를 내려다봅니다. 상자 안에는 시계 모양을 한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건 아닌지, 그는 마지막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걸음은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요양병원 3층 복도,
민주는 종이 가방을 들고 304호 병실 앞에 서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힙니다. 이게 진짜 엄마를 위한 일 맞겠지? 그는 문을 열고 밝은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엄마, 나왔어. 순자는 기대도 안 한 얼굴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이구, 이번 주도 왔네. 너도 참 힘들겠다. 뭐가 힘들어. 엄마 있는 데가 제일 가까운데. 민주는 종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하나 가져왔어. 뭔데? 상자를 열자 크게 숫자가 보이는 탁상 시계가 나옵니다. 여기 병실 시계도 있긴 한데 숫자가 너무 작잖아. 엄마, 요즘 몇 시인지 헷갈린다 했잖아. 이건 밤에도 숫자가 크게 보여서 편할 거야.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시계를 바라봅니다. 에구, 요즘 건 참 별게 다 있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걸 또 샀냐. 엄마가 헷갈리면 더 피곤하잖아. 시간이라도 잘 보이면 덜 불안하지. 민주는 침대 머리맡 작은 선반 위에 시계를 올려놓고 전원을 연결합니다. 푸른 숫자가 번쩍 켜집니다. 1437. 어때? 잘 보이지? 좀 크네. 안경 없이도 보이겠다. 그때 병실로 들어오던 오미경이 시계를 슬쩍 바라봅니다. 어머, 시계 새로 사셨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네, 엄마가 시간 물어보는 일이 많아서요. 이건 숫자가 커서 보기 편하다네요. 잘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밤에 깨셨을 때 시간 모르시면 더 불안해하시거든요. 아드님 참 효자시네. 오미경은 웃으며 말합니다. 민주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 민준에게 그 일주일은 아주 긴 한 달 같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의 중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문득문득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엄마 옆에서 큰 소리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가도 참았습니다. 시계를 설치한 뒤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건 뭔가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했던 거고, 그래,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지.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현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새벽, 민주는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시계에서 뽑아온 메모리 카드를 꽂습니다. 화면에 날짜별로 영상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월 1호 전, 월 1호 후, 월 1야간. 손이 떨립니다. 그는 먼저 하루치 파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는 304호 병실이 나옵니다. 창문 앞 침대, 옆 침대, TV, 출입문. 배속을 4배속으로 올립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시판이 들어왔다 나가고, 청소하는 직원이 지나갑니다. 하루 동안의 병실이 몇 분 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별일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민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가 다음 파일을 다시 클릭합니다. 오후 영상 중간쯤 속도를 1배속으로 돌립니다. 어르신, 일어나 보세요. 체위 변경할게요. 오미경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몸을 잘 못 움직이자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또 그러시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힘 좀 주세요. 힘. 팔을 잡아 끌다가 순자의 팔이 난간에 탁 부딪힙니다. 아, 아가씨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도 허리 나가겠네. 진짜.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민주는 숨을 멈춘 채 화면만 바라봅니다. 다음 날 영상. 저녁 식사 시간. 어르신, 밥 드셔야죠. 입맛이 없네. 입맛이 어딨어요. 안 드시면 더 못 일어나요. 아, 하세요. 숟가락이 푹 떠져서. 순자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턱과 목에 밥알이 잔뜩 묻습니다. 아이고, 진짜. 애도 아니고 맨날 흘리기만 하고 손수건으로 턱을 세게 문지르는 소리에 민준의 치아가 부딪힐 만큼 이를 악뭅니다. 다음 파일. 그날 민준이 직접 다녀갔던 날의 영상. 어머니가 얼마나 잘 드시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클릭한 파일에서 그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이 꽃다발과 과일 봉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웃습니다. 오미경도 함께 웃습니다. 아드님 진짜 자주 오시네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준이 병실을 나갑니다. 그럼 저 오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병실 공기가 바뀝니다. 오미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쉽니다. 진짜 피곤하다. 그녀가 순자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선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이랑 있을 때는 멀쩡하게 잘 웃더니 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난 그냥 저 애가 걱정할까봐. 그 걱정 좀 적당히 하세요. 맨날 괜찮다 해놓고 뒤에서는 기저귀 맨날 갈게 만들고 내가 누구 하녀예요? 순자의 손이 이불 위에서 살짝 떨립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지?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요. 벨 좀 덜 누르든가. 밤마다 몇 번을 누르시는 줄 아세요? 나도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로봇 아니라고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잘 못 움직여서 그럴 거면 병실 옮기든가 보호자 보고 간병인 한 명 더 붙이든가 혼자 다 해달라면서 맨날 힘들다고만 하면 제가 무슨 죄예요? 카메라 속에서 어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미안해. 스피커에서 작게 새어나오는 그 말에 민주는 견디지 못하고 영상 재생을 멈춥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또 다른 날의 영상. 한밤중 병실 불이 꺼져 있고 TV에 희미한 빛만 새어나옵니다. 순자가 낮게 말합니다. 미경 씨? 왜요? 또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아휴, 아까도 물 드셨잖아요. 그래도 좀만. 알았어요. 오미경이 물병을 들고 와. 컵에 따라 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모의 머리를 제대로 받쳐주지도 않고 컵을 입에 대고 그냥 기울입니다. 물은 입으로 들어가기보다 턱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립니다. 잠옷이 축축해집니다. 아이, 또 흘리시네. 입을 제대로 못 맞추세요. 콜록, 콜록. 자꾸 이러면 나중에 기도 흡입된다니까.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기침하는 노모 앞에서 그녀는 혀를 찹니다. 영상이 꺼지는 순간 민준의 눈가도 붉게 물듭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싱크대로 향합니다. 찬물을 한 잔 가득 마시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다 봤어?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로 들을 때랑 영상으로 직접 보는 건 완전 다르더라.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맞지도 않는 말 사과하면서 계속 미안하다만 하더라. 지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민주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내일 병원 원장 만나러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 원장실. 책상 앞에는 원장 장태수가 앉아 있습니다. 50대 후반, 하얀 가운 위에 조끼를 입은 남자. 얇은 안경 뒤에 눈빛이 매섭습니다. 옆에는 오미경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웃는 눈은 온데간데 없고 굳은 표정입니다. 민준이 USB를 꺼내 원장 책상 위 노트북에 꽂습니다. 이건 지난 일주일간 어머니 병실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원장이 눈썹을 찌푸립니다. 영상이요? 민주는 준비해 온 파일을 실행합니다. 노트북 화면에 방금 전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기저귀 쌌어요? 진짜 귀찮게 하네. 어르신. 노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손. 이불을 쥔 떨리는 손가락. 억지로 떠먹이는 밥.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오미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억지로 골라서 편집하신 거잖아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는
민준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자릅니다. 하루치 영상에서 몇 장면만 뽑은 겁니다. 원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시죠. 원장은 노트북을 잠시 멈춘 후 손가락을 깍지 낍니다. 이민준 보호자님.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잇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건 사적인 공간을 무단 촬영한 겁니다. 병실에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고 직원의 초상권도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원장님,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닙니까? 오미경이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보호자님, 노인분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투가 좀 세게 나간 것뿐이지. 저도 최대한 팔을 저렇게 잡아 끌어서 멍이 드는 건요? 흘린 밥 갖고 욕하는 건요? 보호자 없는 시간에 나 아니면 누가 챙겨주냐면서 협박하는 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게 노인을 돌보는 힘든 노동이랑 같은 겁니까? 원장이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듭니다. 진정하시죠, 보호자님.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건 제 엄마 머리끄덩이 잡듯 팔 끌어당기는 저 손 아닙니까?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좋습니다. 우선 해당 간병인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르신 담당에서 제외하죠. 제외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게 하셔야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보호자님께서도 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미경이 맞장구 치듯 말합니다. 네. 저도 제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라서요. 이렇게 몰카 찍어서 저를 악마로 만들고 민준이 차갑게 웃습니다. 악마처럼 행동한 사람만 악마처럼 보입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보호자님, 저희도 병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시면 감정적으로 나온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이 병원입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을 마무리합니다. 조사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그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 영상을 찍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병원이 얼마나 보호자를 신뢰 못 받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원장실 안공기보다 복도 공기가 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 병실로 갑니다. 순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 왔냐? 오늘은 유난히 목소리가 기운이 없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엄마? 나 다 봤어. 뭘? 미경 씨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 순자의 손이 이불 위에서 덜컥 멈춥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봅니다. 봤어? 응. 내가 저 시계 안에 카메라를 숨겨놨어. 순자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좋았을걸. 알게 됐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한 번만이라도 힘들다고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늦게 알지는 않았을 텐데. 순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냐? 엄마 말 한마디면 나는 움직였을 거야. 그럼 너랑 그 사람들 싸우겠지. 병원 옮기고 돈 더 들고 너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순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희 짐이 되는 게 싫었어. 민준이 말을 잇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 짐이 된 적이 없어. 우리가 엄마 짐이었지. 순자는 고개를 저읍니다. 넌 몰라. 내가 할머니 모실 때 어땠는지.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너 어릴 때 너희 할머니 집에서 모셨잖아. 그때 내가 대소변 다 받았어. 밤마다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옷 빨고 욕도 많이 들었지.
시집 와서 하나 해놓은 게 없다. 밥이 짜다. 싱겁다. 내 팔자가 왜 이 꼴이냐. 그 얘기를 몇 년을 들었는지 몰라. 순자의 눈동자가 먼 곳을 봅니다. 그때 나도 늙으면 이렇게 살겠지.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도 원래 좀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 거야. 민주는 입술을 깨뭅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또 여기서? 똑같이 당하고 있어야 돼. 순자는 한숨과 함께 조용히 웃습니다. 습관이더라. 참는 게. 엄마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었는지 몰라도 이젠 아니잖아. 민주는 어머니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돼. 이제는 내가 참을 차례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늦게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민주는 병원을 나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노인학대 신고센터죠.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천천히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팔과 다리에 반복적으로 멍이 생겼고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간병인이 폭언과 함께 거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해당 간병인은 당분간 배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혹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어머니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쪽에서도 병원의 사실 확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와도 함께 기관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는 조금 숨이 놓입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어르신의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당분간 지켜보고 싶으신지,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병원 측 면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그는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핸들만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립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 복도, 흰 명차를 탄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습니다. 여기가 3층 병동이죠? 네. 그럼 먼저 304호부터. 보건소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입니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갈 때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이 눈치를 봅니다. 복도 게시판에는 며칠 전 붙은 공지가 아직 그대로입니다. 최근 일부 병실에서 간병인의 언행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오해. 그는 직원들과 함께 작은 상담실에 들어가 영상 일부를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 정도면 노인학대 정황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이네요. 다만 촬영 방식 자체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보호자님 같은 분이 계셔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감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조사 이후 오미경의 모습은 병동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해당 간병인은 잠정적으로 근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원장은 짧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순자 곁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더 쳐다보는 느낌.
복도에서 보호자들끼리 속삭이는 소리. 저기, 그 아들이 신고했다던 그 집이래. 몰카 찍었다면서? 요즘 보호자들 참 무섭다니까. 어느 날, 순자는 민준에게 말합니다. 나, 요즘 여기 있기가 더 불편해. 민준이 묻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 간호사들이 뭐라고 하디? 아니, 누가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시선이 느껴진다. 저 집이 문제 일으킨 집이다. 하는 눈,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내가 괜히 여기 사람들 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어머니한테 손 올리고 욕한 사람이죠. 그래도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 교육 다시 받고 점검 나왔다고 하니까 괜히 미안하다. 그 말 속에는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는 그걸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그냥 우리 병원 옮길까? 순자가 놀라서 그를 봅니다. 옮겨? 또 처음부터 적응해야 되잖아. 여기 CT도 찍고 의사도 내 상태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숨 막힌다는 얼굴 하고 있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괜찮다면 하자는 대로 하자. 나는 이제 어디를 가든 너희한테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 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설, 거리, 비용, 간병인 수, 병원의 평가, 민준과 동생 민지는 일을 나눠 맡기로 합니다. 민지는 인터넷과 카페를 뒤지며 요양병원 후기를 정리합니다. 오빠, 여기 요양병원은 평판이 괜찮은 편이더라. 간병인 인원도 넉넉하고 사회복지사도 상주한데 거리상으로는 좀 멀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가? 주말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린 어차피 번갈아 가며 갈 거니까 조금 멀어도 마음 편한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들은 몇 군데 병원을 직접 방문합니다. 한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요즘은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게 답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죄책감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모신다고 무조건 효자고 요양병원에 모시면 나쁜 자식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엄마를 여기저기 옮기는 건 쉽지가 않네요.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보호자님처럼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끝이 아니라 맡긴 후에 관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그들은 조금 더 멀지만 시설과 평판이 좋은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전원병원 이동 날,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서 304호 병실을 둘러봅니다. 그래도 여기서 몇 달은 살았네. 침대 머리맡, 창문, TV, 그리고 한때 카메라가 숨어 있던 탁상식의 자리. 처음 올 땐 감옥 같았는데 나갈 때도 출소하는 기분이네. 민주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휠체어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형식적인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다른 병원 가셔서도 힘내세요. 그 인사 뒤에도 여전히 어딘가 묵직한 공기가 따라붙습니다. 원장은 끝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순자의 볼을 스칩니다. 춥지, 엄마? 괜찮다. 그래도 공기가 다르네. 박공기, 새 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관엽식물과 작은 탁자들, 소파에 앉아있는 보호자들, 어디선가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들립니다. 어머니, 여기가 새로 모실 병원입니다. 민준이 말하자 간호사가 밝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어르신 담당하게 된 김수영 간호사입니다. 잠시 후 간병인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한 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순자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네.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처음이라 어색한 거야. 처음 요양병원 왔을 때도 그랬잖아. 그때는 너희한테 미안해서 어색한 티도 못 냈지. 순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은 내 티를 내도 되려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이제야 엄마가 엄마답게 살 차례야. 새 병원 생활이 몇 주째 이어집니다. 처음엔 순자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옆 침대 사람, 간호사 얼굴, 식단, 하루 일정. 하지만 조금씩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여긴 밥이 좀 맛있다. 어느 날 순자가 말합니다. 반찬도 다양하고 간병인 아가씨도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으라고 해. 어르신, 천천히 드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그러더라. 민주는 가슴이 조금 놓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보고 아프다고 자꾸 죄송해하지 마시라고 하더라.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순자의 눈에 살짝 웃음이 비칩니다. 어느 토요일, 민준과 민지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정원에서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합니다. 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붑니다. 엄마, 여긴 어때? 민지가 묻습니다. 여기는 예전보다 덜 무섭다. 덜 무섭다. 응. 병실 들어오는 사람들 눈빛이 조금 다르더라. 일처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 대하듯이 보는 느낌?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여기도 바쁜 건 똑같을 거야. 힘든 것도 똑같고. 그래도 적어도 나를 귀찮은 짐으로만 보진 않는 것 같아.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달 뒤, 순자는 어느 정도 새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퇴근 후 병실에 왔을 때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민준아. 응? 그때 카메라 얘기 들었을 때 있잖아. 처음엔 너한테 화도 났었다. 민준이 놀란 눈으로 봅니다. 화. 응. 내가 진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나 싶어서. 그래도 나름 애들한테 숨기는 거 없이 살려고 했는데.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내가 그거 안 했으면 나도 아직 거기 있었겠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 참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맙더라. 민주는 천천히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순자가 웃습니다. 참, 이상하지. 평생 남 돌보면서 누가 날 지켜보는 건 한 번도 못 느꼈거든. 근데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나쁘지 않더라.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엄마, 나 사실 처음에 카메라 설치할 때 엄청 무서웠어. 내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혹시 이게 잘못된 방법이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만 했어.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게 더 큰 잘못이었겠다 싶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세상 일이라는 게
딱 흰색이랑 검은색으로 나뉘진 않더라. 그냥 그때그때 그래도 덜 나쁜 쪽을 고르는 거겠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나도 이제는 말하려고 해. 여기서도 누가 나한테 정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참지 않고 잘했어, 엄마. 그게 엄마 세대에서 끝내는 거야. 나 때는 다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때까지만 그랬다로.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 벤치,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민준과 민지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내려옵니다. 민지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나이쯤 되면 세상은 좀 덜 잔인해져 있을까? 순자가 웃습니다. 그거야 너희 하기 나름 아니겠냐?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너희도 다 나 닮았잖아. 고집 세고. 그래도 결정할 땐 하는 성격. 세 사람의 웃음이 조용히 정원에 번집니다. 밤, 집 거실. 민주는 서랍을 열어 작은 탁상시계를 꺼냅니다. 처음 요양병원에 가져갔던 바로 그 시계. 그 안에는 한때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뒷면 나사를 풀고 카메라 모듈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잠시 손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너도 할 일 다 했다. 카메라 모듈은 휴지에 감싸 쓰레기통 깊숙이 들어갑니다. 시계는 그저 평범한 탁상시계로 돌아갑니다. 민주는 그 시계를 거실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초침이 작은 소리로 움직입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를 들으며 민주는 창밖 어둠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오겠지. 그때 내 아이가 오늘의 나처럼 같은 선택을 할까? 그리고 나는 엄마처럼 같이 싸워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 여러 생각이 조용히 오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민준을 향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불법 촬영까지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제야? 그렇게 했냐?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죄에 가까운 건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이상 신호들을 그냥 원래 그런 거겠지 하며 외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팔에 난 멍 자국,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억지 웃음,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어색한 목소리. 혹시 우리도 그 신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부모님 팔에 멍이 가득한데도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라고 넘겼을까요? 아니면 오늘 영상 속 민준처럼 두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확인하려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